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5월 큰 불로 멈췄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오늘부터 생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설비를 보완해 생산량을 늘리고 한평 공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입니다. 한 직원이 타이어용 고무를 기계에 넓게 펼쳐 붙입니다. 공기를 넣어 고무를 부풀린 뒤 모양을 잡으면 16인치 타이어가 생산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이곳 1공장에서 6달 만에 타이어 생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광주 공장의 하루 타이어 생산량은 3만 3천 번 수준이었지만 아직 피해 수습이 끝나지 않아 당분간 4천 번만 생산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업 중이었던 노동자 1,600명 가운데 25%인 380명가량이 출근했습니다. 일부만 출근했지만 그동안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던 만큼 직원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흥분된 상태입니다. 약간 오래간만에 일하니까 마음가짐들이 모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나머지 직원들은 휴업 수당을 받으며 대기 중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내년 초까지 광주 공장 생산량을 4천 본에서 1만 본으로 늘리고 직원 복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6천 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2월이 되면 1만 본 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재가동 일정에 맞춰서 점점 인원을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평에 신공장을 건설해 생산 라인을 이전한 뒤 현재 광주 공장 부지는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을 바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반 컴퓨팅 센터 추진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국회와 대통령실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 탈락 이후 광주시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후보지 탈락으로 인한 충격은 컸지만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온 AI 중심 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대안으로 4가지 전략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과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데이터 센터 시설과 인력 고도화 등 4가지입니다. 특히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에 집중하고 있는데 NPU는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입니다. 학습을 끝낸 AI 모델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연산에 특화돼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2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GPU 컴퓨팅 센터가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NPU 컴퓨팅 센터는 개발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데 특화된 센터입니다. 우리 시는 NPU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한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최근 하정우 대통령실 AI 수석을 만나 광주 전역을 AI 산업 규제풀이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하 수석은 규제풀이 실증도시 조성 제안에 공감한다며 광주시가 그동안 축적한 AI 산업 생태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또 이를 뒷받침한 예산이 금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이 아마 광주 시민들께서 정부의 어떤 약속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정부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탈락 이후 대안을 속도감 있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호소에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달라지면서 농사 방식도 감이 아닌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신기업 NTT는 5G와 인공지능을 농업에 접목해 생육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전문가가 원격으로 농장을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일본을 다녀온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인근의 NTT 연구원실. 해상도가 높은 4K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카메라를 단 로봇이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물 상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NTT 아그리테크놀리지는 통신망과 센서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통신사인 NTT가 자회사를 만들어 농업 분야에 진출한 것은 6년 전.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我々 NTT アグリテクノロジーは NTT グループの会社として ICT 技術に対して非常に高いノウハウと実績がございますので、この力を使いながら、特に最新の技術とかを導入しながら農業界の課題に対してアプローチすることで課題解決を図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초고속 전용 인터넷인 로컬 5G망을 통해서 작물 상태가 실시간으로 도쿄도 농업종합연구센터에 보내집니다. 연구센터 전문가는 이 정보를 곧바로 분석해 처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또 스마트 안경을 통해 농민 눈으로 현장의 작물 상태를 보고 지도 관리하는 기술도 갖췄습니다. はい、例えば、プライベート 5G のような最先端の通信技術を使うことによって今までできなかったことを実現するというような取り組みもしていますし、その他ですね、センサーだったりとかデバイスと連携した技術、あるいは、温室とかのコントロールなどさまざまな形で今 ICT が農業の世界を変えつつあります。 이 회사는 더 나아가 익은 과일만 골랐다는 수확하는 로봇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격 지도로 쌓은 작물 상육 정보와 유통 정보까지 AI 기반의 데이터로 축적해 디지털 농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물 관리부터 수확량 예측, 판매까지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이 앞으로 또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격으로 영농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처럼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안군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점차 이렇게 확대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농업은 더 이상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사의 첨단 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호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에 AI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I에게 우리의 일상을 어디까지 맡겨도 되는 건지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주를 다녀온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시드니 신도심 한복판. 전형적인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주차장 한편에서 흙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층층이 새싹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초의 상업용 실내 농장입니다. 보통 스마트팜에서 강조하는 거대한 설비도 복잡한 기술도 없습니다. 이 농장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재배와 저렴한 작물 공급입니다. 최첨단 기술보다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I've always thought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vertical farms is that they can help to educate people and connect people with food production. So, vertical farms are not going to save the world. 인공지능, AI가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등 스마트 시티를 구축 중인 호주 지방정부도 AI 기술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AI에게는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We thought that's what the model saw. It actually gets workflowed to a human, and the human analyzes, and the human makes the decision to notify the consumer. 또 AI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첨단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디지털 전환.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나주시가 서남권 대표 교통시설인 나주역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교통과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도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광주 전남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KTX가 들어선 나주역. 10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은 2배로 늘어나면서 1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주역 일대는 오래전부터 세태기에 접어든 상황.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바로 택시 타고 또 혁신도시나 다른 데로 다 가시니까. 시청이 있는데 시청 앞에도 뭐 별 사람들도 없고. 나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와 나주역 개발을 위해 이른바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나주역 일대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대규모 복합관광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철도와 시내버스 등을 연계한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권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제회의와 전시 등을 소화할 수 있는 4, 5성급 호텔도 추진합니다. 나주시는 올해 말부터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 2027년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문제는 2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 나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비, 그리고 뭐 도비, 시비, 그리고 민간 투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천억에 달하는 예산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나주역이 서남권 대표 교통과 관광 그리고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실태를 연속 보도한 광주 MBC의 고발 보도가 광주 전남 기자협회 이달의 좋은 보도에 선정됐습니다. 천홍이 임원호 기자가 보도한 불법 현수막 보도는 매년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문제와 이를 방치해온 행정의 안일함을 비판적으로 잘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한 여성 공무원들의 공무출장 신청 논란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광주 북구에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출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구두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는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출장 시간은 지켜졌는지 등을 담은 설명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 8명은 지난 6일 KBS 전국 노래자랑 녹화에서 문 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 32주년을 맞아 새로운 정문 준공식을 갖고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지난 1993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왔는데 학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새 정문의 준공으로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문 설립의 기술 지원을 맡은 포스코 장인화 회장도 참석해 광주과기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장성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한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싣고 가던 아스팔트유 25톤이 쏟아지면서 일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늘 밤 10시까지는 수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성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벌교 천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벌교 꼬막축제는 꼬막 주먹밥 1000인분 만들기와 청소년 예술제, 국악인 박예리 씨가 진행하는 음악회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과 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